고추잠자리 원. 가을이면 하늘을 나르는 빨간 고추잠자리를 만나고 난다. 고추잠자리는 하늘을 빙빙 돌며 날개를 펄럭이고 위아래로 공중제비를 했다. 그 고추잠자리 원래 고향은 어디였던가? 당연히 물속에 잠긴 하나의 알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알은 부하여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는 물속에서 꼬리 아가미로 호흡을 하며 아주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성장한다. 그러다가 따뜻한 초여름에 물속에서 나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있다가 어느 날 우화를 거쳐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단다. 이런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면 신비롭기 그지없다. 물속 구슬처럼 작은 알은 자신 속에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나 했던 것일까. 나의 삶에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번은 영원히 새롭게 거듭나는 우화의 과정이 분명 존재하여야 하리라. 그렇다면 자기 껍질을 벗고 더 광활한 세계로 변신하는 그 의미를 체득할 수 있으리라. 스스로 감흥에 사로잡힌 나는 점박이라는 예명으로 한 고추잠자리를 등장시켜 우화의 과정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점박이는 물속에서 구슬 같은 알에서 터져나와 애벌레로 커가고 자라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물 위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아마 물 위에는 물속처럼 좁은 세계에서 서로 죽고 먹혀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뒤부터 가끔 물 밖을 내다보는 것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강렬한 빛이 비치지 않는 밤은 더 바깥을 내다보기에는 수월했다. 잠깐 내다보면 공중에는 헤아릴 수 없이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수를 놓았고 그 용롱한 빛은 가슴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는 굳은 마음을 먹고 아무도 몰래 물속으로 뻗은 나무 줄기를 타고 서서히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은 점박이도 의문이었다. 점박이는 물 위로 겨우 나와 잠깐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렬하게 물에 반사되는 빛에도 앞을 잠깐은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온몸은 부르르 떨려 잠시라도 견딜 수 없었다. 눈은 가물거리고 힘이 스르르 빠져버려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몸이 물속에 잠겨 입으로 물을 먹혀버린 후에야 제정신이 돌아왔다. 숨이 막혀 죽을 뻔한 것이다. 그때 무서운 일을 가진 개아제비가 입을 벌리고 멀리 버티고 서 있었다. 점박이는 뒷공무니로 먹었던 물을 내뿜으며 쏜살같이 몸을 피했다. 그 후에도 점박이는 가끔 물 위로 고개를 내미는 모험을 시도했다. 그러나 숨을 쉬기에는 번번이 실패해서 물에 다시 뛰어들어야 했다. 물 바깥 세상을 언젠가는 훤히 내다보고야 말까라는 기대에 부풀어 이런 모험을 계속해보았다. 차츰 물 위에서 헐떡거리는 숨도 조금은 참을 수 있었고 주위를 내다보는 눈도 넓어졌다. 물속의 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있었으나 물 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무모한 도전보다는 몸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어렴풋이 일기 시작했다. 그 몸은 바깥 세상을 나가기 위한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가슴 부분을 수면에 내놓아도 조금은 숨을 견뎌낼 수 있었다. 육체의 변화는 자신의 욕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안 것은 그에게 참 다행스러운 기쁨이었다. 무한한 세계를 날아보기 위해서는 강한 껍질 대신 몸을 가볍게 하늘로 날려줄 날개의 힘이 필요했다. 물속에서도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진 점박이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면서도 새로운 힘에 의해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얼굴을 물 위로 자꾸만 내밀어 모든 것을 내맡겨 보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밖 세상을 나가기 위한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가슴 부분을 수면에 내놓아도 조금은 숨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박이는 웅덩이 물 밖에 양쪽 날개를 달고 나왔다는 벌레를 보았다. 다른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그건 신기루 같은 허상이 아니고 땅 위에 사는 날개 달린 벌이라고 했다. 벌은 알에서 껍질을 벗을 때부터 튼튼한 날개를 달고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날개를 달기까지는 꼭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일은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있을 만한 일이지 물속에 사는 보잘것없는 자신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자 희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렇지만 서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물 위로 나가 조용히 기다려보기로 했다. 말이 기다림이지 일종의 모험이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선뜻 물 위에서 오랫동안 버틴다는 것은 호흡장애를 일으키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세계를 알기 위한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평생 웅덩이에서 보내야 할지도 몰랐다. 수면 위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일단은 성공이었다. 그렇다면 몸도 튼튼히 더 자라야 하고 몸을 바깥에 드러내는 것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이 좋고 생기가 넘치고 몸 기운이 따뜻하여 온 천지가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때라고 스스로 느꼈을 때 물 위로 나서야 했다. 그래야 할 때가 분명히 있으리란 생각이 들자 전박이는 큰 위안을 느꼈다. 6월 말의 밤은 풀벌레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반딧불은 물 위에서 풀을 반짝거리며 깜빡거렸다. 아득한 달빛이 물속까지 젖어 들어왔고 포근하고 훈훈한 바람도 가끔 물 위를 지나쳤다. 동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물 바깥으로 나서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밤 날씨였다. 전박이는 바로 지금이야 하고 속으로 외치며 나뭇가지를 밟고 올라가 고개를 바깥으로 쑥 내밀었다. 우선 동그란 달이 환히 웃었고 그러자 가슴이 확 트이며 뱃속까지 풀냄새가 전해졌다. 다시 한번 맑은 공기를 쑥 들이켰다. 숨구멍이 뚫려서인지 직접 숨을 들이마실 수도 있었다. 공기는 새로운 생기를 주입하듯 시원하게 뱃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숨을 다 마셨을 때는 몸 옆구리 부분이 간지러웠고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전박이는 좀 더 침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몸의 이상한 변화를 예감한 전박이는 두렵거나 겁내기보다는 초연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로 했다. 달이 환히 밝았고 풀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기었다.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 이미 정해져 버린 전박이는 두렵고도 기쁨에 떨렸다.